안녕하세요, 축구점입니다. 리버풀이 또 패배했습니다. 리그 4연패고요. 주중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을 승리로 가져오며 반등하나 싶었지만 브렌트포드에게 또다시 패배하면서 다시 연패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이 패배한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5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라고 느낍니다. 그만큼 리버풀의 문제점은 많았고 그 부분을 브렌트포드가 정말 잘 파고든 경기였는데요. 에너지 레벨의 격차, 리버풀 측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았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슬롯의 선발 라인업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 살라를 제외하며 비르츠 중심의 축구를 보여줬던 전술은 없어졌고 또다시 살라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삭, 알리송, 흐라벤베르, 프림폰까지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었으며 로버트슨이 아닌 케르케즈 선발,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브래들리를 출전시키면서 최근 폼이 좋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수들을 모조리 선발 출전시켰던 슬롯 감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리버풀 팬들의 마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케르케즈 대신 로버트슨을, 브래들리 대신 소보슬라이를 우풀백으로 돌리고 메갈리스터를 출전시키고 살라를 빼고 키에사를 출전시키면서 비르츠 중심의 빠르고 역동적인 빌드업 전술을 구사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리버풀은 세트피스에서 약한 면모를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불과 5분 만에 카요데의 롱스로인을 헤더로 떨구고 이를 당고와 타라가 마무리하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했죠. 요새 프리미어리그에서 롱스로인이 대세인데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단소와 함께 카요데의 롱스로인은 그 어떤 선수보다 멀리 뻗어나가는 스로인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뻗어나갔죠. 리버풀은 이번에도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어렵게 시작했고 부실한 세트피스 수비는 오늘 경기를 패배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측면 문제는 한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곳은 우측입니다. 오늘 경기 우측 윙어는 살라가, 우측 풀백은 브래들리가 선발로 나왔는데 두 선수의 동선이나 부분 전술 같은 부분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폼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라의 드리블은 브렌트포드 수비진에게 막히기 부지기수였고 브래들리는 전반 막판 케르케즈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좋은 땅볼 크로스를 보여줬지만 기본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50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살라는 더 이상 없고 살라의 폼은 정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쪽 측면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학포랑 케르케즈는 싸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패스를 심할 정도로 주고받지 않아요. 학포에게는 흔히 매크로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해외 축구에서 매크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인식했던 것은 제 기억에 바이언 시절 로벤이었는데 로벤은 그 당시 과장 좀 보태서 차면 들어가던 시절이었고 로벤에게나 붙여주던 매크로를 학포에게 붙여주기에는 성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케르케즈가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빠져들어가도 학포는 그 움직임을 통해 드리블에 이용만 할 뿐 패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케르케즈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도 많고요. 심지어 전반 중반 이후에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학포가 볼을 잡으니 케르케즈는 뛰어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차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포만의 잘못이냐? 아니죠. 케르케즈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격에서 오늘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커티스 존스의 패스를 좋은 타이밍에 뛰어들어가는 오버래핑도 나왔지만 공격에서 합격점을 주긴 힘들어 보이고 수비는 그냥 순수하게 불합격입니다. 과감하게 말해 케르케즈는 리버풀을 상대하는 공격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타겟입니다. 수비 불안이 심해도 너무 심하죠. 저는 오늘 브렌트포드의 카요데에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체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측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상황, 중앙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커버하는 모습이 전반 초반부터 후반 막판까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보여주는 드리블 돌파도 많이 나왔고요. 또한 담스고르, 핸더슨, 야넬트 등 브렌트포드 미드필더들이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은 리버풀을 압도하기 충분했습니다. 그에 비해 리버풀은 오늘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를 제외하고 그 어떤 선수도 에너지 레벨 면에서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아무리 잘 풀어낸다고 해도 앞쪽에서 받은 선수들이 버텨주고 해결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분위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수비 지역에서 볼을 뺏고도 집중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볼을 뺏기는 모습은 팬들을 화나게 하는 최악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리버풀의 패배 요인을 4가지나 꼽았는데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작업 중 턴오버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리버풀이 오늘 어쨌든 공격 상황 라인을 높이 올리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았고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분전하며 빌드업에 성공하는 장면도 많았기에 지금 보이는 상대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짧은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브렌트포드의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샤데에게 실점까지 허용하면서 턴오버에 대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도 딸리는데 상대는 리버풀의 측면이 약한 것을 알고 중앙만 틀어막으니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고 중원에서 기본적인 패스 미스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코나테의 우측 빌드업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나테가 빌드업 미스를 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나테가 눈에 띄는 패스 미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우측으로 볼이 전달되었고 상대 압박에 둘러싸인 상황이라면 어김없이 그 빌드업은 실패합니다. 코나테는 빌드업의 장점이 없는 수비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브래들리는 기본적인 키핑도 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라인업 변경이든 모든 시도에서 빌드업을 성공시켜야겠죠. 아무리 봐도 현재 슬롯의 리버풀에는 후방 빌드업 구조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여주고 하는 약속이 되어있지 않은 거죠. 그냥 흐라멘베르, 오늘 나온 커티스 존스에게 연결하고 풀어주길 바라는 이른바 해저 축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 조직력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빅식스뿐만 아니라 최하위권을 제외한 그 어떤 팀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리버풀은 최근 4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최근 4경기 실점이 리버풀과 동률인 팀은 나란히 최근 4연패 중인 16위 풀럼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반다이크 코나테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중볼 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선수는 센터백 둘과 소보슬라이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양 풀백 쪽으로 롱킥을 때려놓으면 상대가 볼을 잡을 확률이 절반이 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세트피스 상황 반다이크가 헤더를 따내지 못하면 상대가 공중볼 경합에 성공합니다. 반다이크만 피하면 위협적인 세트피스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덧 리그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분위기를 달리던 리버풀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팀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리버풀이죠. 리버풀이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할 때 38경기에서 단 4패만을 허용했는데 올 시즌 9경기 만에 4패를 당했습니다. 이 말은 우승 도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내일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가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리버풀은 리그 9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매우 어려워 모두 승리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현재 리버풀의 모습을 보면 전 쉽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슬롯 감독 부임 이후 최고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해 슬롯볼은 박살났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우승이 유력했던 상황부터 이어진 부진이 이번 시즌 초반 끊고 다시 비상하나했습니다만 5연승 후 내리 4연패를 박아버리면서 순위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슬롯은 어쩔 수 없이 지난 시즌 우승이 클롭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업적을 폄하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클롭이 다 만들어 놓은 스쿼드에 아스날과 맨시티가 동시에 부진하자 운빨로 우승했다는 소리를 실제로 리버풀 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슬롯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변화를 가져갈 줄 모른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변화를 가져갈 생각이 없을 만큼 고집이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 없이 시즌을 계속 치르다간 순위 더 떨어집니다. 비르츠, 이삭, 에키티케라는 대형 이적을 성사시켜 팀을 보강했음에도 여전히 선발 라인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고 팀의 구심점으로 삼은 선수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르츠가 폼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리버풀에서 구심점으로 삼을 선수는 살라가 아닌 비르츠입니다. 살라를 살리자고 비르츠까지 죽여버리면 이건 옳지 못한 전술인 거죠. 프랑크푸르트전을 반등하며 일시적인 부진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이번 브렌트포드전 패배로 인해 슬롯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버풀은 빌라와 맨시티 2연전을 가지게 될 텐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6연패까지 스무스하게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